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39명 늘어나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23명이 됐습니다. 40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49일 만의 일이고요. 수도권 술집 등에서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매일 짚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 떨어져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입 사례 그리고 수도권 이 두 줄기가 이제 큰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왜 수도권에 이 집중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확진자 수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47.7% 2주간 그렇다는 얘기고 네. 수도권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 유입 요인이 이제 매일 확진되는 수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유입 요인의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이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수도권의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9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공항 검역 장소 및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확인된 것이 23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국내에서 발생된 분은 16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예. 이제 예상하기를 4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20명 이하가 될 것이다. 국내 발생 요인이. 네. 예. 꾸준히 이제 그 방향으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숫자가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둔화된 상태를 계속 안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내용 중에 유전자 변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거는 이제 크게 몇 가지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이가 되고 나면은 혹시 확진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PCR이라고 하는 확진 검사를 할 때 그 변이 때문에 검출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이가 일어나면 혹시 전파 양상이 달라지거나 예. 병원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어떤 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변이가 일어난 것도 전 세계에서 꽤 많이 관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국에서 크게 의미 있는 변이는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변이가 일어나도 실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국이 검사한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99.999%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0.001%만 달라도 완전히 바이러스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검사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단지 서열을 비교를 해서 별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전문가들은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 지금의 발생 양상이나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보건대 일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확진 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 병원성이나 확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바이러스가 초기의 바이러스와 크게 양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전자 변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일단 의미 있는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수도권 내에서 있었던 소규모 감염들 몇 가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서초구죠. 정확하게는 네. 강남 유흥업소에 이어서 설해마을하고 이태원 술집 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주요 공통된 특성이라는 거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거, 또 근접한 거리에서 사람들끼리 소통이 있었다든지 그런 방면에서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흥 주점이라고 하는 게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예. 또 어떤 이격 거리를 둔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술잔을 서로 나눈다든지 또 하나는 뭐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또 예. 하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밀폐되어 있지만은 공기 흐름이 나빠서 예. 일단 바이러스가 노래나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비산이 될 경우에는 예. 오래 정체하면서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거의 82%가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경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주점 또 뭐 PC방, 또 예. 클럽 이런 곳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점점 이제 그런 데서 확진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당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 뭐 술집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접촉이 가능한, 밀접 접촉이 가능한 유흥업소나 술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밀한 대책을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은 어떤 이유든지 영업을 하려고 할 거고 예. 또 방역과 관련해서는 방역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태원 술집에서 환자가 10명만 나와도 이게 예. 단지 이태원의 문제거나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 당국이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강력한 조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음성거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도 업장 폐쇄를 유도해야 된다. 이게 예. 제 기본 입장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해서 안 되면 결국 당국이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사실은 이 특별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만, 뭐 특히 이제 어제 저희가 주로 다뤘던 강남의 유흥업소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내밀한 내밀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특수한 운영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확산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뭐 지금 자막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뭐 술집 주의보라든지 술집이 뭐 다 그렇다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사실 그 대한민국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에 있어서 이거 이제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우리 음식 좀 덜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엔 많이 덥니다만 여전히 뭐 이제 찌개를 공유한다든지 국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수저를 담근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도 지적해 드렸는데, 예. 이제 우리는 문화가 이제 음식을 덜어서 들기보다는 음식 하나를 수저를 그냥 공유하는 이런 예, 게 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게 예. 그렇게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꼭 관련하지 않더라도 예.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식문화는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언제나 음식은 각각의 접시를 들고 덜어서 먹는 게 좋지. 예. 하나의 접시에 공동으로 수저가 담그어지는 것은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위생상의 문제로든 그런 거는 좋지 않고 또 외국 같은 데서는 사실 뭐 술잔 돌리기는 것도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술잔을 주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예, 이러거든. 예,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한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식문화의 변화까지도 고려해볼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는 말아야겠습니다만 상황이 또 좋아진 소식들도 있어서 이 소식도 저희가 짚어보면 완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후 45일이 됐던 그러니까 전국 최연소 확진 아기였죠. 이 아기가 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아의 경우에는 성인과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영아나 또는 10세 이하라고 해도 사망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빠진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은 치사율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영아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도 실제로 나온 데이터로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영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우선 예. 관찰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성인에게서 보는 것과 똑같이 대정요법, 그러니까 뭐 해열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해열제가 있으니까 그런 해열제를 썼다든지 예. 아니면 뭐 수액을 공급했다든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든지 뭐 이런 또는 뭐 열이 좀 난다든지 그러면은 뭐 항생제를 준다든지 그런 예. 아주 기본적인 치료를 했을 것 같고 이 예. 영아에 대해서 오히려 약을 투입하거나 하면은 그것에 의한 독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관찰 위주로 대정요법을 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후 45일 된 최연소 확진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38일 만에 퇴원했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소식을 전달해 드려서 좋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 삼척에 이어서 제주도의 녹산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채꽃이 굉장히 유명한 네. 곳입니다. 유채꽃 길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황이고 전남 신안군의 또 임자도에서는요 튤립 단지에 이 만발해 있는 튤립 100만 송이가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원래는 여기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관광객들이 이제 철 따라서 결국에는 놀러 오시는 건데 이걸 다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하다.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의문점을 품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야외인데 그렇게 위험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 네, 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울적해지고 우울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를 치료할 수 있는 한 방법 중에는 야외를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예. 햇빛을 쬐고 조금 산책하는 거 이런 게 대단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외를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 야외를 나가시는데 특정 장소에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장소가. 또 하나는 최초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전남 구례에 부산에서 꽃구경을 오신 분들이 예. 감염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 그냥 오셔가지고 사람이 적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적당히 산책을 하시고 음료수나 쉼터도 들리지 않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고 또 쉼터에 앉게 되면 간접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또 어딘가를 접촉하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거나 이러면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비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잘 가꾼 것들이 방금 이런 우려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야외는 괜찮은데 네. 어떤 경우에도 많이 모이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집 가까운 곳에 야외라서 예. 그냥 뭐 가족이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온다. 이런 경우는 괜찮거든요. 예, 그런데 예. 꼭 유명한 이런 관광지급에 많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예.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또 뭐 추가적인 행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또 실제로 감염도 있었고 예.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뭐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봄이니까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라 꽃보러들 많이 원래 가셨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에서는 뭐 도로를 막겠습니까? 뭐 통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조치를 취했으니 놀러 오셔도 관광을 오셔도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정도로 이제 좀 알려드리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좀 차제에 막고자 네. 지자체별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금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죠. 대구와 경북에서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는 게 일반 병원과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참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룬다. 이게 이제 참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 일반 감기도 감염병일 수는 있습니다. 또는 예. 겨울에 유행하는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염병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중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또 이 감염병 전문이 만일에 감염병만 다룬다고 할 경우에는 예. 1년 내내 감염병만 다루면서 뭐 수익을 내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동의가 되는데 네. 실제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일에 이런 병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히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병원을 위급한 상황일 때 감염병 전문화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반 병원으로 유지를 하다가 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그 예.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 다 빼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 다음에 예. 그 병원을 감염병 전문화하는 거죠. 예. 대신 이 병원에는 이제 음압병상이라든지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어떤 형태를 운영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기본 개념은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예.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존의 정치권에서 기회만 되면 논의가 됐던 뭐 공공의료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지금 아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돌려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시기 또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실제 설립이 되거나 뭐 꼭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원에 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나고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이게 또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았던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병 전문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명이. 왜 운영 그러냐면 자체가. 예를 들면 예, 예. 코로나19를 전문으로 한다. 그럼 환자가 다 코로나19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예. 네. 근데 평소에는 A 감염병도 있을 수 있고 B 감염병도 있을 수 있고 C 여러 감염병도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이 감염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근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관리가 안 될 그런 것도 경우에는. 있겠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금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만 전담한다라고 예. 생각하면 좀 더 쉽잖아요, 개념이. 예, 예, 예. 그런데 평소에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감염병 전문 병원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고 잠시 예. 해외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그 뉴욕주에서만 하루에 거의 8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와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미국의 이렇게 사망자 증가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은 제가 좀 빼더라도 예.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뭔가 심각하다 이럴 때는 초기에서부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그 사이에 이미 대규모 전파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도 대규모가 일어난 다음에 예, 예. 이제 진단 검사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도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사망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서서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병원이 거의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마비가 되니까 환자들을 병원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또 확산을 시키고 이게 예.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나 이탈리아에서나 스페인에서나 독일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이미 어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서 예. 계속 그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근데요 이게 뭐 언뜻 보면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바짝 신발끈을 조여서 방역에 힘써야 되는 혹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체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건 뭐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전제 있습니다. 조건. 예, 뭐냐면은 확진자가 되었다가 완전히 치료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체가 생겼거나 예. 뭔가 이제 재감염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안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예. 매우 경증을 알았는데도 심각한 병증을 알았는데 예. 경증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가 일정 수준 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재감염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서 뭔가 미국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이런 일을 막 시행하지 않습니까? 시행하면은 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뭔가 이거 끝났나 보다. 예, 예, 이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고강도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 정부나 CDC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을 너무 준비 없이 신속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다시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 지역 상황마다 모르겠으면 좀 국가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비교를 좀 해보면 동남아에서는 가장 또 많은 확진자 수라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선생님? 우선은 이 동남아나 또 환자가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권 국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그런 어떤 예배 의식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데 있어서 대규모로 잘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도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그런 이제 일종의 예배 모임이라고 예, 예. 하겠죠. 그런 이제 집단 밀폐된 곳에서 이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인구는 네. 굉장히 많지만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특히 초기에 이 진단 검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안 되니까 역학 조사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확산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놓쳤고 또 환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후에는 이제 이런 모임을 못 하도록 하고 굉장히 강경 조치, 예, 사회적 예. 거리두기를 물리력으로 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시기를 어느 정도 놓쳤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대거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예. 말레이시아 상황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호주를 연결해 볼 텐데 그 전에 호주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호주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호주도 한국 모델을 따라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 의료 장비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게 그 진단키트를 요청한 나라가 한 126개국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라고 하죠. 러브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이제 두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딱 두 나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일부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이 두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의 진단 검사 키트는 불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클레임도 당하고 심지어는 되돌려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진단 키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 세계가 한국의 검사 역량 또 결과 또 사망자 추이 이런 것 때문에 주목하는 이유가 굉장히 진단 키트의 품질이 우수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 확진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잡아낸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진단 키트에 대한 러브콜이 많은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워킹 스루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글러브만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일종의 워킹 스루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방역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많은 진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린 세계의 교과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러브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호주 상황은 지금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50명이고요. 근데 호주도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보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일전에 저희한테 알려주기로는 영화배우 톰 행크스죠. 골드코스트 쪽에 영화 촬영 때문에 갔다가
감염된 걸로 알려져서 호주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호주 확진자의 그 급증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호주는 처음부터 봉쇄를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몇 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호주, 베트남 이런 곳이 이제 처음부터 봉쇄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사실 확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하고 지금 호주는 비교적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상승은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서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약간 속도의 차이만 있다 뿐. 그러니까 호주도 본격적으로 이 확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호주도 조금 더 지켜보면 예. 실제로 이제 강력한 조치나 진단 검사, 신속성, 그다음에 역학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하게 되면 이 상태 또는 조금 더 증가하더라도 둔화 추세를 유지하면서 예. 억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호주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환자 수나 또 특히 환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 저희가 짚고 좀 얘기 끝내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금 긴급사태 선언한 첫날이었는데요. 여기 500명이 넘었습니다. 예. 500명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내 상황에서 그 집계되는 숫자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 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 뭐 늦은 감이 있었다. 긴급사태 대응에 대해서는 뭐 그런 평가를 해주실 것 같네요. 예, 굉장히 많이 늦었고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고 향후에 사망자나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예. 그리고 일본은 상황이 상당히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환자들이 이미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